네, 캡터TV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임스 안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캡터뉴스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은 지인분들한테 저희 캡터TV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캡터뉴스가 전해드릴 주요 소식 말씀드립니다. 네, LAC가 영세 소기업들에게 15,0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한인 미디어 중 캡터뉴스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립니다. LAC가 LAUSD 산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만여 명에게 $50가 들어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말레부에 이어 오늘은 란초 쿠커방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LA 평균 가솔린 가격이 마침내 $6를 넘었습니다. 어제 추락한 중국 여객기의 추락 당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수직으로 자유 낙하하듯이 추락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 술로 스트레스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국가별 행복도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은 16위, 한국은 59위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캡터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세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한인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LAC가 5인 이하 영세 소기업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에 최대 15,000달러까지 무상 그랜트를 지급합니다. 물론 신청하셔야 합니다.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C가 영세 소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최대 15,000달러까지 그랜트를 지급합니다. LH 경제인력개발국 EW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타격을 입은 LA 지역 영세 소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 프로그램의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C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 소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입은 경제적 타격에서 빠른 시일 내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 15,000달러까지 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원받은 자금은 코로나 팬데믹 피해 복구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그랜트 사용 내용을 제출해서 그랜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랜트 신청 자격은 우선 사업체가 LAC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 5인 이하로 연수익이 10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사업체는 반드시 LAC의 사업체 등록증 BTRC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체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설립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SBA PPP 및 EIDL 등 정부 지원 기금을 이미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5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세 지출 기록, 업주 신분증, 3개월간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랜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인회는 언제 나를 도와줄 거냐? 일단은 저희가 도와드리기 전에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 몇 달 전에 나왔던 LA City 컴백 체크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프로세스랑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아직 애플리케이션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많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혼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인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번 주 금요일 날 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다음 달 15일 날 마감이 됩니다. 저희가 한인회에서 지금 다음 주가 하우징 is key 마감 날이기 때문에 31일 마감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신규 신청 하우징 is key 신규 신청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 4일, 5일, 6일은 LA 카운티의 그 Guaranteed Income 프로그램 1,000불씩 나눠드리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 4월 11일, 12일, 13일 월, 화, 수요일 기간 동안
이 그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그랜트를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 이 그 그랜트 신청은 지금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일 날 마감 날까지 이거를 제출하셔도 되니까 일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4월 둘째 주 11일, 12일, 1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도와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유튜브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LA시가 LAUSD와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50가 든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개설해 줍니다. 1학년 때부터 돈을 아끼는 습관을 키워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LA 통합교육부 산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모두에게 어카운트당 $50가 들어있는 세이빙 어카운트를 개설해 나눠줍니다. $50가 들어있는 세이빙 어카운트를 받게 되는 1학년 학생은 약 4만여 명입니다. 누리 말티네즈 LA시 의회 의장은 21일 오늘 전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 계좌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더 이상 학비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시와 LA통합교육부는 산하 519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4,363명에게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50씩 디파짓을 해줄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50가 들어있는 본인 명의의 세이빙 전용 시리은행 어카운트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어카운트를 받아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로 계좌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혹은 매년 $50씩을 어카운트에 입금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단 어카운트를 개설해주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이 어카운트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들 학자금 명목으로 미리 저축을 할 수 있고 자신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관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세이빙 어카운트를 통해 꾸준히 이자가 붙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찍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서 지진이 3일 연속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레보에서 지진이 났고 오늘은 란초 쿠코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지역에 연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머리얼 카운티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래 오늘까지 3일 연속 매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샌버나르디노 카운티, 란초 쿠커망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2일 새벽 3시 33분 샌버나르디노 란초 쿠커망거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롱비치와 애나하임에서도 흔들림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새벽 4시 59분에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알파인 빌리지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고 오전 11시경에는 산타 파울라에서 1.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산타 파울라는 3주 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남가주 지진은 지난 20일부터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임페리얼 카운티 살튼 시티 부근에서는 진도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시작으로 21일에는 말리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말리부의 지진은 말리부에서 남동쪽으로 8.69마일 떨어진 바닷가가 진앙지였고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지진이 잦아지면서 비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마침내 $6를 넘어섰습니다. 22일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마침내 $6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클럽 AAA가 오늘 발표한 LA 카운티 레귤러 가솔린 한 갤런당 평균 가격은 $6.0111로 집계됐습니다. LA 가솔린 가격이 평균 $6를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주말에 코스코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었는데요. 가스를 넣는 사람들의 표정을 촬영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버뱅크 코스코 주유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5.866로 전날에 비해 1.1센트가 올랐습니다.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 11센트가 급등한 것입니다. 1년 전 캘리포니아 평균 가솔린 가격은 $3.882였습니다. 1년 새 가솔린 가격이 무려 $2나 치솟은 것입니다.
오늘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4.24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LAPD가 일명 테슬라 스턴트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심해야 테슬라 차량으로 고개 같은 위험한 차량 묘기 스턴트를 시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틱톡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에코파크 박스터와 알바라도 스트리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에코파크 언덕 밑에서 고속으로 언덕을 뛰어넘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경사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렌트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이 이제 27일째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서는 이제 식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식량이 3일치 정도밖에 없어 이번 주가 지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침공 27일째 맞아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들이 3, 4일치 식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굶주림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조직 머시코로 관계자는 22일 CNN에 구호물자가 도시에 전달되는 공급망이 매우 취약하다. 러시아군이 무자비하게 포격하고 전투가 치열한 도시 대부분이 식량 같은 기본 물자를 3, 4일치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의 포격의 나흘 전 기준 500명 이상이 사망한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는 인구 150만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활동 중입니다. 하르키우와 그 위, 수미에 거주하는 시민 중 최소한 70%가 온전히 구호 물자와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수미는 80만 명이 하루 단위로 전달되는 구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도시는 포화 공격에 대비해 여러 창고에 분산해서 최소한 한 달치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실제는 현재 인도주의 구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다른 무력충들 분쟁 지역에서는 목격되는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 조율되고 실제 작동하는 국제 구호 활동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국 단위로 전혀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서 인도주의 통로가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유엔 구호품이 아닌 교회 그룹과 같은 현지의 소규모 시민 조직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인구 4,400만 명 가운데 해외 탈출 350만 명이 이어 650만 명이 집을 버리고 국내 다른 곳으로 탈출해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폰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CNN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취지의 반복된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국가안보 개념이 있다. 이는 공개돼 있다며 국가안보 개념에 적시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읽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개념상 이유에 맞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만약 우리 국가의 존재에 관한 위협이라면 핵무기는 우리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개념 문건에는 다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울러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모든 핵무기를 넘겼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진행자는 이에 나는 푸틴 대통령이 세계를 핵 옵션에 두려워하도록 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의 우려를 듣고 이해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유럽, 그리고 미국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려 해왔다라며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서구 국가에 의해 반러시아화 되었다며 이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추락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마치 자유 낙하하듯이 항공기가 수직 추락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들의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기가 거의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수직 추락하게 된 이유를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은 사고 여객기가 2분 만에 8,869m 급하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온라인에서 여객기가 수직으로 지상에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인된 것을 감안하면 탑승자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가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 수습 작업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지갑, 신분증 등 일부 승객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탑승자 시신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1일 중국 CCTV 등 관영 언론은 광서정적 자치구 우조 텅현이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무장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생존자나 탑승자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추락 중심 지점에서 탑승자의 지갑, 신분증, 은행카드 등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오후 1시 15분 윈난성 쿤밍 창수이공항에서 출발한 동방항공 소속 MU5735편 여객기가 광둥성 광저로 비행하던 도중 우저우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승객 123명, 기장과 승무원 9명 총 132명이 타고 있던 이 여객기는 예정대로면 오후 3시 7분 광저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2분 만에 8,869m 급하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상에 추락하면서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 회사의 폐쇄회로 TV에 추락 모습이 찍혔는데 사고기는 수직에 가깝게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아직 인명피해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미국인들이 술로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보건원 NIH, 산하국립알코올 남용 중독연구소 NIAAA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 최신호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팬데믹 기간 미국인들이 알코올 관련 사망이 25%나 급등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지난 2020년에 발급된 사망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은 99,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술과 관련된 사인이 25%가량 늘었다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술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폭은 매년 평균 3.6% 수준이어서 2020년 들어 25%나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시죠?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사느냐도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UN이 전 세계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은 세계 16위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고 낮은지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는 국가에 따라 그곳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N 지속가능해법 네트워크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선 미국은 독일, 캐나다에 이어 16위로 평가했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상위 8개 국가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는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4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는 5.935점으로 59위를 평가했습니다. 11에서는 20위에 12위에 호주, 15위에 캐나다, 16위에 미국을 제외한 8개 국가가 유럽 국가들로 상위 20개국 중 15개국이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하면 대만이 26위, 6.512점으로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싱가포르는 6.48점으로 27위,
일본은 한국보다 5계단 높은 54위였습니다. 중국은 5.585점으로 72위를 기록했지만 홍콩은 5.425점으로 중국보다는 행복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5.459점으로 5.084점으로 80위와 98위였습니다. 세계에서는 가장 행복도가 낮은 나라는 2.404점의 146위,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레바논과 짐바브웨는 145위와 14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솔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돌발 영어 퀴즈가 있습니다. 뉴스 서두에 LAC가 영세 소기업에 1만 5천 달러까지 그랜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퀴즈는 LAC가 이 프로그램 명칭에 사용한 소기업의 영어 표현은 무엇인지입니다. 제가 멘트로도 소개했고 사진에서도 이 영세 소기업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첫 5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어 돌발 퀴즈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뒤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됩니다. 네, 3월 22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